오늘 우리 한 6주 만에 뵙는 건가, 지아야? 거의 6주인 것 같아요. 근데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느낌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어. 그래. 저번에 우리가 또 나음까지 갔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갈 수 없다. 늙은이가 너무 힘들다. 오늘보다 내가 좀 더 늙었어. 늙은이가 가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제 오늘 와주셔라 하셔서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그거 저번에 얘기했어. 자기소개를 너무 안 했어요. 오늘 먼저 자기소개 먼저 좀. 안녕하십니까. 강서의 나음동물 유류센터 원장 나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음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여우셔. 이제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고 보호자님들께서 되게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게 먹는 거, 식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원장님 먼저 조금 식이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 이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이만큼 주신 질의응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기는 개체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뭐 충식을 먹는 애기들도 있고 프루리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일류를 먹는 애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충류가 워낙 다양하게 한 종만 있는 건 아니고 수천 중 수만 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는 이제 애기들의 사용 관리를 파악할 필요는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이제 많이 키우는 뭐 크레나 레이 같은 거는 이미 사실 대중들이 다 알고 있어. 어떤 걸 먹여야 되고 뭐 어떤 걸 먹는지 아는데 오늘 좀 이따가 다시 얘기 나누면서 뭐 어떤 건 먹이면 좀 조심스럽다가 있는데 이것도 저번이랑 동일하게 경험적으로 그 모든 보호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어렸을 때 슈퍼푸드만 먹는 개체들 vs 귀뚜라미 먹는 개체들 과연 그런 충식이 필요할 건데 사실 귀뚜라미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귀뚜라미 죽어도 못 잡아요. 뭐 다리 떼는 거 싫어요. 그리고 냄새 나요부터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근데 모두가 느껴 이거 저만 느끼는 건 아닌데 귀뚜라미 먹는 애들이 속도가 훨씬 더 좋다는 거는 모두가 잘 빠르게 크는 거는 모두가 다 알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또 이수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두 군을 나눠 가지고 좀 비교한 실험이 있어요.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실제로 성장 속도에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줄래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있는 크레들한테는 이제 외국이니까 이제 두비아로치랑 그 파파야 과일만 똑같이 2g으로 급여를 하고 이제 반대쪽에는 똑같이 그냥 슈프 판게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5주 동안 이제 성장 속도를 비교를 했는데 20마리였나요? 그래가? 네, 20마리 정도로 비교를 A군 했는데 20마리, 네. B군 20마리, 총 40마리. 근데 실제로 이제 두비아로치랑 파파야만 먹은 그룹이 성장 속도가 30% 정도 더 빨랐다고 얘기가 나온 논문이 있거든요. 절대로 슈퍼푸드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간편하지만 아무래도 생식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성장 속도가 좀 덜 빠르지 않나라는 얘기가 더 맞긴 한데 실제로 논문에서도 지금 30% 차이가 난다는 건 굉장하거든요. 진짜 많이 차이 난다. 30%면 진짜 많이 차이 난다. 왜 그러냐면 애기들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클 때 보면 10g짜리가 7g 되는 거랑 차이면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작지라고 등치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원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슈퍼푸드만 먹더라도 완벽하게 정말 40g이 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완전하게 그러니까 성장 속도 말고 완전하게 다 자랐을 때는 크기 차이가 어떨까요? 완전하게 자랐을 때 사실은 비만으로 가는 것만 아니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속도의 차이지 이게 영양불균의 차이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인을 갖다가 다 나눠가지고 이제 만든 제품이 어떻게 보면 슈퍼푸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전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고 나서는 사실 슈퍼푸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호자님들 질문 받은 것 중에 우리 진짜 많은 거 미럼하고 귀뚜라미, 소화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 부분 과장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질문 받고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실제로 먹는 거를 이제 위장에서 꺼내서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절지동물 그리고 이제 작은 파충류들 소형 파충류. 소형 파충류 그리고 이제 꽃의 꿀이나 과일 종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애기들이 원래 야생에서 먹는 시기에도 이제 곤충 플러스 이제 과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먹이는 슈프 식단에서 단백질 비율을 보면은 20% 정도 내외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충식을 보통 하는 애들이 먹는 인섹트 파이를 비교를 해보면 단백질이 40%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보통 한 60% 정도로 보고 이제 미럼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건조되지 않았을 때. 네네. 그래서 귀뚜라미가 훨씬 더 단백질 함량이 높다. 높고 네. 그리고 네네. 보호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방 함량 때문에도. 아 맞아요. 그래서 지방 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럼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실제로 이제 미럼이랑 귀뚜라미가 똑같은 그램 수를 봤을 때 지방 함량은 비슷해요. 둘 다 10%대. 근데 이게 이제 미럼을 건조시켰을 때 그냥 수분을 싹 날렸을 때 보면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50%고 이제 지방 함량이 30%로 실제로 높아지네. 귀뚜라미보다 3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귀뚜라미는 말렸을 때 지방 함량은 그대로 10%. 아 근데 귀뚜라미는 사실 수분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날렸을 때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아, 귀뚜라미 수분 함량이 많지 않구나. 나는 맨날 귀뚜라미 짜면 즙이 많이 나오니까. 내장증만 많았네요. 그러면은 사실 귀뚜라미랑 그 미럼의 차이는 우리 여지까지 흔히 보호자님들이 미럼을 좀 기피하시는 이유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시는 거였는데 그 이유보다는 단백질이 훨씬 귀뚜라미가 높기 때문에 귀뚜라미 급여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둘 중 하나를 굳이 급여를 한다면 귀뚜라미 급여를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이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한 크레스티드 개코 엑스레이인데 여기 정상 엑스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위가 되게 부푼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얘가 왜 그랬냐고 제가 보호자님께 말씀드렸는데 얘가 원래 관리가 좀 안 받은 곳에 있다가 케어가 미국. 네, 데리고 와서 이제 좀 기쁜 마음에 새로운 아이를 받은 마음에 막 먹이신 거예요. 그 크레스티가 그걸 먹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밥을 안 먹고 움직이질 않는다. 뭐가 위에 문제가 생겼나? 그게 귀뚜라미가 이제 애기들 위장이라던가 소화 능력에 비해 너무 클 경우에는 그걸 먹고 이제 위 정체가 와가지고 이제 소화가 진행이 아예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정체가 풀리지 않으면은 좀 진짜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추천하시는 귀뚜라미 사이즈. 눈과 눈 사이 사이즈 정도 귀뚜라미 먹이시는 그럼 것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었네. 근데 이제 뭐 다리라던가 이런 좀 위에 자극될 수 있는 거는 좀 떼고 먹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좀 이제 관리가 좀 안 받았거나 조금 몸이 약한 네, 아이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자극될 수 네. 있으니까 조금 내 아이가 좀 약하다 싶으면 다리랑 조금 이렇게 제거를 머리통 같은 거 좀 그렇게 제거를 해서 하고 먹는 죽는 게 좋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보호자님께 설명드릴 때 귀뚜라미랑 미럼을 비교했을 때 성분을 떠나서 성분은 이제 귀뚜라미 더 좋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미럼보단 좀 귀뚜라미를 더 추천드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럼이 껍데기가 조금 질겨서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키틴질 때문에. 네, 혹시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근데 그것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안에 들어가면 키틴 같은 경우는 키틴을 안 먹는 애들은 그 키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실제로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똥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네, 거고. 근데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에 좀 그럴 수 맞아요. 있지. 인섹트를 먹는 애들은 사실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다 있어가지고 큰 차이는 없다. 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받았던 질문 중에 100% 충식만으로 키워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근데 100% 충식만으로 키우면 결국은 원래 애기들이 먹던 자연 식단이 이제 어쨌든 과일이 반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과일에서 받을 수 있는 비타민이나 필수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걸 아예 배제하고 이제 키운다는 건데 실제로 귀뚜라미만 먹이는 경우도 귀뚜라미가 칼슘이 생각보다 크레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은 계속 충식으로 먹이는 거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 그 부분이 나도 되게 궁금했고. 먹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높아요, 단백질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흔히 크게 나누면 인섹티보어라고 해서 이제 벌레만 먹는 거, 그리고 플로리보어라고 해서 난 과일만 먹어요는 애기들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애기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거든요. 사실 저희가 강아지 고양이 보면 고양이들은 보통 육식동물이니까 단백질 함량 뭐 최소한으로 3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뭐 강아지 그게 아니니까 잡식이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단백질이 높게 되면은 사실 요산자 신장 기능에 큰 영향이 있고 뭐 통풍도 가우트라고 해서 많이 올 수 있고
사실 뭐 배출이 잘 된다 건강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추천하지는 않는다. 모든 장기는 늙기 때문에 음. 아이들의 콩팥도 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당류라든지 이제 과일류가 들어가야지 비타민 섭취나 어느 정도의 좀 상쇄 효과, 판단지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해 줄 수 있어가지고 항상 모든 식단은 한쪽으로 가는 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기억나? 옛날에 그 한창 크랩 붐일 때 계란 노른자 먹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많았죠. 그거 먹어도 괜찮은가요? 저는 사실 이미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 저는 먹여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그걸 먹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계란을 맛본 적이 없는 애들일 거거든요, 아마도 거의. 그쵸. 거의 살면서 계란이라고는 맛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뱀이나 이런 애들 사실 실제로 알 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에그이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애기들을 제외하고 사실 크레나 이런 애들은 굳이 좋은 식품도 많은데 왜 굳이 계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 오염의 그것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땐 그 리스크에 대한 거에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건 논문적으로 입증하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는 저게 너무 높잖아. 콜레스테롤. 엄청 높죠. 그래서 맛보지 못한 그런 굳이 고농축 콜레스테롤일 거예요. 네. 굳이 그걸 그럼 먹을 맞아요. 필요는 없다. 슈퍼푸드에 우리 곤충 가루 우리도 많이 있는데 곤충 가루를 섞어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곤충 가루를 섞어주는 게 이제 얼마나 섞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슈퍼푸드에 섞어준다면 칼슘을 추가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슈퍼푸드에 귀뚜라미 가루를 섞어줄 때는 당연히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첨가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섞어 먹을 때는 어떨까요, 원장님? 조금씩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추천한다? 보통 저는 원장님 섞어준다면 제가 저희 집 애기들 섞어서 준다면 한 7대3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많이 타주면 맥시멈 7대3? 네, 많이 그거를 타주면. 매번 줘도 괜찮을까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충식 귀뚜라미 맛 자체만 먹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건조되다 보면 비율이 조금씩 깨지기 마련인데 더 낮아지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는 칼슘은 그냥 이쑤시개 끝에 올려놓은 쪽으로 조금씩 타주세요, 그냥. 조금 정말 네. 콕 찍어서 조금. 네, 소량 정도만 타주시는 게 좋고 근데 애기들 상태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탈피 껍질 자체가 좀 약해지거나 뭔가 구치가 약해지거나 그냥 뭐 흔한 MBD의 그런 초기 증상이 질병의 초기 보인다. 증상이 있으면은 조금 더 급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섞어주는 거는 상관없대. 생으로 먹이는 거 가장 좋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섞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칼슘제를 소량 맞아요. 사료 전체의 한 5% 5% 아래로 섞어주면 섞어주면 좋다.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이제 건로딩 하시죠? 네네네. 혹시 건로딩 할 때 몇 시간 정도가 제일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 저희는 근데 항상 먹이고 있기는 해서 그래요? 매일 밥이 네. 들어있어서 그래서 6시간? 6시간. 저희 선생님이 6시간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에서 되게 좋은 정보다. 두비아로치랑 미럼이랑 이제 크리켓이랑 해가지고 얘네들을 각자 건로딩용 사료를 줘서 시간마다 이제 성분 함량을 계산을 해봤을 때 예,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칼슘 비율이 0.1% 정도밖에 안 됐던 애들이 이제 12시간 뒤에는 1%로 올라가고 10배? 네. 그리고 24시간 뒤에는 1.4% 정도로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 틀렸네. 저런. 띠로리. 그리고 이제 48시간 뒤에는 1.8%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1.8%. 아, 더 1.4.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12시간 뒤에 1.1%까지 올라가고 이제 24시간 뒤에는 1.4%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48시간 뒤에는 1.8%까지 진짜 올라가는 걸 중요하구나, 볼 수 그런 거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제 물론 이 논문에서는 이제 건로딩용 사료로 했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가는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제일 효율적인 시간은 24시간으로. 건로딩을 하고 24시간 뒤에 네. 먹이는 게 아. 가장 좋다. 오. 이 논문에서도 이제 24시간으로 정한 이유가 왜냐면 48시간까지 하면은 실제로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 자료에서 보면은 48시간 동안 건로딩을 했을 때 실제로 떨어지는 영양분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수명이 있고 그쵸. 그리고 수분도 날아가는 애들도 있고 운동도 하고 얘네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을 제일 효율적인 시간으로 먹이고 보고 하루 재우고 다음날 바로 그냥 저녁 먹이고. 보내는 걸로. 되게 좋은 정보. 왜냐면 건로딩 하고 소화가 다 된 다음에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건로딩 하자마자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귀뚜라미를 줄 때 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소화 시간, 귀뚜라미랑 헬퍼푸드를 과연 같이 먹여도 되는가? 왜냐면 소화 시간이 다른데 그게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재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사실. 너무 과식만 아니면. 네, 맞아요. 뭐든지 많이 들어가면 사실 부담이 있고, 사실 도마뱀들은 배가 터져요, 실제로. 아 진짜요? 진짜 터져요. 진짜 술 후에 저희가 항상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후에는 위장관 운동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수술을 하려면 보통 배연우 수술은 이제 도마뱀들 거의 에그 바인딩이 한 90%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계속 먹는다면 사실 이게 어쨌든 뱉어지는구나. 배 터지는 게, 애들은 핥아 먹거든요. 입에 있으면 묻으면 계속 핥아 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배가 터져서 아예 수술 부위에서 슈퍼푸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도 못했어. 배가 오히려 먹고 토하는 애들은 있는데 그러면은 같이 먹이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번외로 식이랑은 좀 다른데, 우리 그 비어디 짤 중에 귀뚜라미 먹고 뚫려가지고 있는 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사진일 수 있을까요? 귀뚜라미 다리에 여기 비어디 턱이 뚫릴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충분히 가능할 나는 것 그게 같은데. 가짜인 줄 알았어. 비어디가 좀 작은 애인가? 아니요, 성체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뚫지? 그러니까 왜냐면 다리가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귀뚜라미 다리가. 근데 이 비늘이 생각보다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다니는 데가. 이거 왜냐면 수술할 때도 비어디는 잘안 잘리네. 블레이드로도 잘 안 그어져요. 크레는요, 그럼 원장님? 크레는 스치면 그냥 다 열려버려가지고 피부 약하잖아요. 나약해져, 이거. 쟤들. 그래 그러면- 실제로 발 밟혀서 피부 다 찢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이에서 피부가 되게 잘 열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 크레는 귀뚜라미 먹다가 턱이 뚫릴 수 있나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실제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 귀뚜라미 밟으면 날카롭잖아요. 막 네네네. 칼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작은 애는 작은 거 줘야 되는데, 작은 애기는 큰데 다리도 크니까, 그러면 실제로 발버둥을 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도 먹여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면 번외 질문 후, 미럼을 먹여서 미럼이 안 죽어가지고 위리장을 다치게 할 수 있을까요? 요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진 않다. 위에 들어가도 운동성이 있으면은. 슈퍼미럼 으로 진짜 가능성 있겠다. 맞아요. 왜냐면 너무 크고 그리고 안 죽어요, 잘. 걔네 아구 힘이 세거든요, 걔네. 있어요. 이거 그것 때문에 위에 작은 아이들은 구멍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한번 세게 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손님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있어요. 야생에서 자꾸 귀뚜라미. 얘네가 귀뚜라미밖에 못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야생에서 방앗개비 조그만한 거나 뭐 이런 걸 자꾸 잡아서 먹이시는데 저는 절대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기생충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굳이 귀뚜라미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구하기도 쉽고 한데 왜 굳이 자연산을 먹이고 싶은 그런 거겠지. 양식 아니, 말고. 우리 왜 소고기만 먹을 순 없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는 것처럼 귀뚜라미 먹으면 너무. 방앗개비나. 근데 진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은 해야 되는 게 워낙 기생충 감염도 많고 환경에서 뭘 먹고 애들이 어떻게 뛰어놀았는지 모르는 애들이니까 굳이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농장에서 깨끗하게 만든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오늘 우리